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16번 두 번째 줄에 현금 영수증. 그러면 현금 영수증으로 팔았으니까 매출의 뭐예요? 현과예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이상해. 그 다음에 대변에 제품 판 거예요. 제품 매출 3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30. 그리고 이거 헷갈리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나오시면 330 나누기 110 곱하기 100 하면 300 나옵니다. 그래서 포함이라고 나왔을 때 헷갈리시면 110으로 나누고 100으로 곱하세요. 그 다음에 돈은 현금으로 팔았대요. 그러면 현금 얼마요? 330.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7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쌀은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필요하죠. 그러면 이거 과세예요? 면세예요? 네, 쌀은 면세예요. 그래서 매입에 카면. 왜 카면이냐면 카드로 샀잖아요. 거기 뒤쪽에 국민카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것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새나라.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원재료라고. 뭐라고 적혀 계세요? 원재료. 그래서 원재료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얼마예요? 200. 그 다음에 카드로 했죠. 그리고 우리 헷갈릴까봐 마지막에 적어주셨어요. 뭘로 처리해라? 네, 외상뱅크. 이런 것도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에 힌트를 줍니다. 근데 이거는 있어요. 저도 알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시는데 공부를 해야 힌트가 되는 겁니다. 공부 안 하면 힌트가 아니라 뭘 줘도 뭔 말인지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카드로 했으니까 무슨 카드요? 국민카드. 그래서 꼭 카드로 했을 때는 거래처 넣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18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요것도 은근 잘 나옵니다.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계산서.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면세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네. 그래서 뭐 나오면 면세라고요? 계산서. 그래서 매입의 면세. 상상. 전자는 부. 그 다음에 차변에 거기 보시면 판매부 직원입니다.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쓰면 뭐죠? 네, 복리후생비인데 판매부니까 800번대 11만원. 그 다음에 통장에서 드렸대요. 보통 예금 얼마요? 11만원. 이 정도는 조금만 연습하면 할 수 있잖아요. 막 복잡한 건 아닌지라. 그리고 저도 한 자격증 시험을 한 거의 50번 이상 본 사람으로서 자격증 시험은 운이에요. 운이 좀 있어야 돼요.
또 알아요? 옆에 사람 게 너무 잘 보일지. 나 진짜 몰라요. 옆에 사람 거 저도 보인 적 있어요. 근데 내가 잘하는 거라 컨닝은 안 했는데 앞에 사람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숫자를 엄청 크게 쓰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옆에 사람하고 짜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보기 싫은데 다 보이는 거예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쓰면 또 진하잖아요. 네. 아니요, 객관식 시험이었는데 4자를 겁나 크게 쓰는 거예요. 그거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베꼈죠. 옆으로 봤어. 객관식은 1, 2, 3, 4 찍기도 하잖아. 아 근데 저기 뭐냐 보려고 마음 먹으면 보여요. 뭐야? 네, 저도 해봤어요. 네. 안 볼 뿐이지 보려고 마음 먹으면 보여요. 그 다음에 19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업무용 컴퓨터. 우리 업무용 컴퓨터 뭐라 그러죠? 네, 비품인데 여기는 비품으로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비품은 샀을 때 비품이에요. 여기는 네, 샀어요, 대여했어요. 대여했죠. 대여했으면 임차료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매입의 과세 IT 렌탈. 우리 렌탈이 뭐 하는 거죠?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부. 그 다음에 빌리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임차료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 이게 힌트예요. 첫 번째 줄 끝에 임차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샀으면은 비품입니다. 근데 이거는 안 사고 빌렸으니까 무슨요? 임차료. 그래서 300에 30.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마지막 줄에 외상 매출금과 상계. 뭐하고 상계요? 외상 매출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원래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줘야 되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상계 그러면 안 주고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 330. 그러니까 상계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줄게 330 있었다. 근데 지금 내가 받을게. 근데 지금 내가 얼마 줘야 되죠? 330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안 주고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무슨 처리라 그런다고요? 상계 처리. 그래서 상계 처리 그러면 서로 주고받을 게 있는데 안 주고 안 받을 거야. 그러면 그거를 상계 처리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2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로컬 LC.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 영세에는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내국 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그 중에 몇 개만 나오면 된다고요? 네, 하나만 나오면 돼요. 많이 나올 필요도 없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면 무조건 영세입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매출의 영세일 수도 있고요. 매입의 영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팔았으니까 매출의 영세.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팔았냐면 똥국. 전자는 부. 그 다음에 제품 팔았대요. 제품 매출 3천.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300 받았대요. 그러면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3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받았대요? 못 받았대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죠. 그러면 받은 거다? 못 받은 거다? 못 받은 거다. 그러면 외상? 왜 입금이에요? 출금이죠. 네. 왜 매출금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매입했어요? 매출했어요? 매출했잖아요. 네. 그래서 외상 매출. 헷갈린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다음에 안 헷갈리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 정리되신 분은 어디 갔냐? 21번부터 25번까지인데 25번 잠깐만 봐주세요.
제가 이거 잘못 만들어 갖고 원본이 없어서 못 고치고 있는데 25번에 보시면 매출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식대 12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다까지가 25번이에요. 그 뒤에 뭐 7월 11일 있죠? 그거는 좀 이따 풀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만 푸세요? 결제하여 다까지만. 그래서 2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보세요. 21번은 어려워요. 이게 지금까지 2번 나왔는데 요게 어려워요. 거기 3페이지 위에 보시면 10분의 2, 15분의 n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지나가듯이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앞에 보시면 그 10분의 2의 뜻이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이건 이제 회계에만 존재하는 용어인데 10일 안에 대금 지급하면 2% 할인해 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15분의 n의 뜻은 뭐냐면 15일 안에 돈 갚아라 요 뜻입니다. 그래서 21번은 10일 안에 돈 갚았어요. 왜냐면 5월 8일 날 갚았는데 거래는 4월 30날 발행했잖아요. 그러면 10일 안에 돈 갚았으니까 깎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세요. 21번.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0만원. 그냥 없으면 다 100으로 처리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2등. 그 다음에 몇 프로 깎아준다고요? 2%. 100만원에 2%면은 2만원입니다. 그래서 매출 할인 2만원. 그 다음에 제가 요 옆에다가 제품 매출이라고 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품 할인이 그 매출 할인이라고 치면 여기 잠깐 봐보세요. 많이 나와요. 맞죠? 똑같은 거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예요. 그래서 똑같은 게 여러 개일 때에는 항상 지문을 보세요.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제품 매출이라고. 근데 이렇게 써 놓으면은 좀 더 찾는 게 편하니까 제가 적어 드리긴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셔도 돼요. 프로그램에 등록하려고 봤더니 많아. 그러면 지문 안에 힌트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뭘로 받으셨대요? 예, 나머지 돈은 보통예금으로 받으셨대요. 무슨 예금이요? 보통예금. 그래서 2% 깎아주고 98만원 받아야죠. 그 다음에 2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요것도 기억나야 맞출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소각. 몽각이요? 소각. 소각 나오면 무조건 감자예요. 근데 요거는 좀 암기가 되셔야 맞출 확률이 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소각 문제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날 수도 있지만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자본금. 감자의 뜻이 자본금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에 얼마라고요? 500원. 잠시만요. 계산기. 만주에 500원 하면 500만원 나와요. 그래서 자본금 500. 그 다음에 대변에 400원에 매입했대요. 그래서 돈 줬습니다. 얼마 줬죠? 네, 400만원 줬어요. 얼마 줬어요? 400. 그러면 500만원짜리 불 지르는데 400 들었거든요.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아니죠. 이익이죠. 500만원 없애는데 400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적게 들어갔어요? 적게 들어갔죠? 응. 우리는 저것만 보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그래도 500만 원 없애는데 400으로 처리했네. 그러면 이익입니다. 왜 이익이냐면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적게 들어갔어요? 적게 들어갔죠. 그래서 적게 들어갔으니까 이익이에요. 그래서 감자차 이익. 그 다음에 손해볼 수도 있죠. 손해볼 때는 감자차 손이에요. 그래서 이익 나면 이익, 손해보면 손. 네, 요거는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항상 입장은 회사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은 소비자가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100만 원 돈이 적게 들어갔네. 그러면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입장이 중요합니다. 저도 요즘에는 좀 폭넓게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진 않아요. 왜냐면 제 입장하고 상대방 입장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 다음에 2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자. 요번 시험이나 아니면 올해 안에 요 문제 한 번 정도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자에다가 밑줄 치시고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에다가도 밑줄을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건설 자금이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대부분 건물 짓는 회사들은 빨리 지으려고 그래요, 천천히 지으려고 그래요? 빨리 지으려고 그래요. 왜요? 이자도 있고 돈 많이 나가잖아요. 늦게 지으면 늦게 지을수록 사람 들어가야 되죠.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이자가 나갑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원가로 처리할 거냐 비용으로 처리할 거냐.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요렇게도 표현을 해요.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그래서 요즘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금융비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금융비용이 올라갔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금융비용이 이자예요. 그래도 요즘에 이자 때문에 난리죠. 왜요? 이자율 계속 올라가고 은행들은 빌릴 때는 이자율이 높은데 우리가 통장에다가 돈 넣어놓으면 이자율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래서 지금 요즘 은행 직원들 욕먹죠. 근데 거기에다가 명예퇴직하는데 5억씩 주겠대. 네. 그리고 요즘 뉴스에 나오잖아요.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직원들이 퇴직하는 나이 좀 낮춰달라고. 네. 왜냐면 5억 받고 나와갖고 딴 거 하면 되잖아요. 나이가 어리면 다른 은행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직업을 찾기도 어때요? 쉽죠. 네. 근데 그런 애들한테 그렇게 주면 안 돼요. 맞죠? 네. 왜냐면 걔네들은 딴 데 갈 확률이 있지만 40대 넘어가면 딴 데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항상. 어쨌든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 요거는 기간이 1년이 넘어가야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날짜 준 거예요. 네. 1년 6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년보다 길어요, 짧아요? 길죠. 그러면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건설자금 이자에 해당이 되는 건데 분계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거 완성됐나요? 짓고 있는 중인가요? 짓고 있는 중인 걸 뭐라 그러냐면 네, 건설 중인 자산. 왜냐면 짓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건설 중이다. 그 다음에 이자는 뭘로 드렸대요? 네, 이자는 보통예금에서 나가셨대요. 그래서 보통예금 얼마요? 100만 원. 그래서 건설회사가 일찍 짓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이자도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유는요. 하나죠. 뭐 이익 많이 남기려고. 그래서 빨리 지어서 빨리 팔면 100원이라도 더 남잖아요. 나가는 돈이 줄어드니까. 근데 제가 별도로 이야기 안 드려도 왜 나올 확률이 높은 건 아시죠? 네, 지금 이자 난리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격리부 상여금.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무슨 부라고 있어요? 격리부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격리부면은 어디 사람이죠? 사무실 사람이죠. 사무실은 뭐라 그랬죠? 월급을
급여라 그랬죠. 그래서 급여 100. 왜 100만 처리해야 되냐면 상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800번대 상여금. 근데 이거는 회사마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급여하고 합치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따로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요거는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점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돈 줄 때 세금 떼는 거 뭐라고 했죠? 네, 예수금이라고 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금. 그래서 예수금이 26만 4천 원. 그 다음에 통장에서 돈 나갔대요. 그래서 보통 예금이 273만 6천 원. 그래서 차변을 세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대변을 뭐라 그래요? 세후라 그래요. 그래서 사장님은 차변이 중요하고요. 직원은 대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입장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다음에 25번 보시면 거래처 직원하고 밥 먹었대요. 그러면 거래처 직원 나오면 뭐였죠? 접대비 12만원. 카드로 결제하셨대요. 미지 급금 12만원. 무슨 카드? 네, 삼성카드. 그 다음에 거기 26번이 아니고 7월 11일부터 29번까지 매입 매출 전표입니다. 또 풀어보세요. 20분에 요거 맞추고 실 겁니다. (7월 11일) 보시면 원재료 구입하면서 운반비 나왔죠?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고요? 원가 처리예요. 그래서 자산 처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의 과세 NCT 부, 그 다음에 차변의 원재료 300, 그 다음에 세금 30, 그 다음에 뭘로 줬죠? 어음 줬죠. 주는 어음 무슨 어음? 주는 어음 지급어음. 그래서 왜 지급어음 써도 되냐면은요, 원재료 왜 사요? 팔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려고 사는 거니까 어음도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음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26번. 거기 보시면 영업부에서 사용할 컴퓨터입니다. 일단 매입의 현과, 왜냐면 무슨 영수증이요?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서울 차변에 사용할 컴퓨터 뭐죠? 네, 비품이에요. 뭐예요? 비품 2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20. 그 다음에 대금은 수표 발행했대요. 무슨 예금? 네, 수표 발행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220.
그 다음에 2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구매 확인서. 그래서 우리 구매 확인서 나오면 뭐라 그랬죠? 영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입의 그 매출의 영세, 그다음에 한국 부. 제품 팔았죠? 무슨 매출이요? 제품 팔면 제품 매출. 그래서 제품을 얼마에 파셨냐면은 300. 그리고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수령한 계약금이 없어요. 우리 없으면 얼마로 할 거라고요? 100만 원. 그래서 선수금 100만 원. 돈이 안 나오면 무조건 되게. 네, 금액이 없으면 1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표로 받았대요. 내가 발행하면 당좌예금이죠. 남이 발행한 수표는요? 현금. 그래서 현금 얼마요? 200. 그래서 수표는 누가 발행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발행했으면 당좌예금, 남이 발행했으면 현금. 그 다음에 28번은 요 문제는 요렇게 푸는 겁니다. 어떻게 푸냐면 취득원가 얼마예요? 네, 1억이에요. 얼마요? 1억.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죠? 3천이죠. 그러면 1억에서 3천 빼면 얼마예요? 7천이에요. 근데 얼마에 팔았어요? 아니 네, 얼마에 팔았어요? 1,000만 원에 팔았어요. 얼마요? 1,000만 원. 그러면 7천을 1,000만 원에 팔았으면 6천만 원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래서 요걸 구할 줄 아시면은 분개했을 때 손실 6천만 원이 나와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28번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팔았냐면은 세움부. 우리 제품 팔면 아니 그 제품이 아니라 자동차 차량 뭐요? 운반구 1억. 그리고 요거는 꼭 요거 지켜주세요. 첫 번째 줄은 장부가액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 상각 누계액 3천. 요렇게 쓰면 7천이 되는 겁니다. 회계하는 분들은 요렇게 적으면 얼마가 되는 거라고요? 7천. 그 다음에 돈은 얼마 받기로 했냐면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110을 받아야 되는데 연말에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미수금 1,100. 그 다음에 대변의 세금은 얼마예요? 100만 원. 왜냐면 1,000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천인데? 왜 1,000이에요? 아니 출연한다고 천 아니에요? 1억이잖아요. 거기 밑에 1억이잖아요. 취득가액. 아 네, 1억이에요. 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익 났어요? 손해 났어요?
손해났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요? 6천. 6천. 그 다음에 29번. 그래서 29번은 광고한 겁니다. 근데 카드로 광고하셨어요. 그러면 매입의 가과. 그 다음에 기흥 광고. 차변에 우리 광고하면 뭐죠? 네, 광고 선전비. 그래서 광고 선전비인데 605만 원이죠. 그러면 550이에요.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55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현금이에요? 외상이에요? 외상이에요. 미지 급금 605만 원. 무슨 카드요? 국민카드.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